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여러분 2024년 12월에 오픈AI에서 12가지의 기능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기능들 중에 GPT 웹 검색 기능을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공개했는데요. 이 웹 검색 기능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웹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어떤 활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 채널 생성AI 코리아,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생성AI 코리아,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AI 크리에이터 스토어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에는 이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GPT가 똑똑하게 답변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서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 또는 좌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GPT 맞춤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칸을 세팅하는 굉장히 초간단 세팅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까지 배웠던 거는 GPT에게 우리가 똑똑하게 질문할 수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웹 검색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그릴 수 있고 이미지를 분석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하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이 문제를 풀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음료수 3개면은 30, 음료수 1개에 햄버거 2개면은 20, 9, 그 다음에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웹 검색 기능을 키면요. 위 문제들과 같이 그림을 통해 연산하는 문제의 이미지를 검색해줘.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젠 출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출처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이 문제들이 현재 인터넷에 어디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프와 같은 이미지인데요. 이 그래프와 같이 통계를 표현한 그래프를 더 찾아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웹 검색이 켜 있기 때문에 GPT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GPT 자체가 웹 검색을 통해서 이런 통계와 같은 그래프들을 알아봐 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동일하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출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환경 문제, 자, ESG 분야 중 플라스틱 환경 문제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 논문이라고 해볼까요? 논문.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SG 분야 중 플라스틱 환경 문제에 대한 논문 또는 통계 자료를 검색해줘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 또는 통계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가 공통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꼭 출처를 이렇게 눌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버튼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출처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서 링크를 넣어놓고 웹 검색을 통해서 위 링크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요약 자료를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보통은 GPT가 찾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링크 권한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뜨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웹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기능,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좋지 않은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을 우리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배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배제하는 시간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생산성이 향상되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PDF를 얻으면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후의 스텝도 이 GPT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융합 독서 교육이 청소년의 소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제가 뾰족하게 한번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수연 조미아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링크 버튼에서는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 출처에 있는 논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원문 보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논문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바로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자료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시간까지 한 번에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이 논문을 읽어볼 수도 있지만 시간상 이 논문 자체를 모두 읽어보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은 논문을 GPT에다가 넣는데 이번에는 웹 검색 기능을 잠시 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이 PDF 자체를 인식해서 이 PDF 안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주제 선정, 목표 설정, 그리고 가이드라인 설정까지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인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첨부한 파일을 위 논문의 개요, 중점을 분석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기억하고 알려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결과 보고서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웹 검색 기능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어떤 논문이나 어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과 공을 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것들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들이나 그리고 너무 이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들은 많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 단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되 윤리적인 부분을 좀 지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꼭 나의 검증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 검증을 했는가, GPT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잘 판단을 해서 의도적인 할루시네이션으로 유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배제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수정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당뇨 관리 방법에 대하여 검색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웹 검색 버튼을 누르고요.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블로그 글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블로그 글만을 통해서 신뢰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하려는 결과물들이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한 방법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논문 위주로 검색해보자. 이렇게 논문 위주로 검색해보자 라고 하면은 오른쪽 출처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눌러볼까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원문 보기를 누르면 논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사이언스 온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외국 논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국 논문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 논문 위주로 검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또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카이브에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카이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이브에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구글에서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하거나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는 PDF를 본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렇게 또 영어로 나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동일하게 응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해당 내용 링크를 복사해서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글로 설명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웹을 찾아보면 당뇨병에 대한 이형 당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면은 웹 검색을 잠시 끄고 다시 그 논문이라고 가정한 PDF를 넣어서 해당 PDF 자료를 한글로 분석해서 번역해줘. 한글로 번역해서 설명해줄래?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팁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PDF 자체를 번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벨 번역기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다 끝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파일 번역이라고 이렇게 컴퓨터에서 첨부해달라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영어 논문을 업로드를 하고요. 한국어로 번역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된 논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이렇게 디벨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원본을 한번 볼까요? 자, 원본에는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웹 검색을 알아봤는데요. GPT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조금씩 첨가하면서 GPT의 웹 검색 기능 자체를 좀 더 극대화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것들이 적응이 되시고 응용이 가능하신다면 이제 그때는 더 나은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